안녕하세요. 전 경찰 면접위원 이노경입니다. 이번에는 수험생을 한마디로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의 변형 질문의 한 형태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수험생을 직접 평가하는 틀에 박힌 자기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수험생을 우회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은 경우에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험생을 물건에 비해서 한번 설명해보라 하거나, 또는 수험생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동물이 더 잘 어울리겠냐,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죠. 즉 수험생을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늘상 하던 자기소개보다는 이런 유형의 질문은 수험생을 좀 더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 우회적으로 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는가? 답변을 작성한 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수험생의 신체적, 성격적 특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만 대고 일단 면접관의 태도를 보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를 사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참수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연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관이 들었을 때 그 동물의 특징을 바로 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 동물이 비유하냐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면접관이 들었을 때 특징을 바로 추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동물이라면 면접관은 반드시 자네는 왜 그 동물을 자네에 비유해서 설명했느냐 한번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경우든 간에 여러분이 비유하고자 하는 동물의 특징을 3가지, 4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이 그 동물의 특징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이 수험생은 어떠한 인물, 어떠한 특성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그림만 그려진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 이 면접에서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물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징을 3가지를 정리해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참수리입니다. 참수리는 여러분 어떤 동물이냐면 경찰 상징 마크로 쓰이는 거죠. 자, 이 참수리입니다. 자, 참수리의 불이 날카롭게 생겼죠. 아주 크고 굵고 눈이 아주 매섭게 생겼습니다. 이 목 뒤에 깃털도 굉장히 멋지죠. 이게 참수리가 있고 대부분은 흰 무늬가 있습니다. 자, 참수리 비행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기 직전에, 사냥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발톱을 쫙 펴고, 그리고 이 모습은 사냥이 끝난 다음에 큰 베스죠, 물고기를 발톱에 탁 채워서 자기가 둥지로 날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수리는 왜 경찰의 상징 마크가 되었는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봤을 때 사람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만일에 여러분 매우 끈기가 있고 시력이 좋거나 관찰력이 좋거나 또는 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윤리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수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수리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수리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끈기의 동물입니다. 옛날의 행사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움직이지 않고 잠복을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2번째 특징은 한번 먹잇감으로 삼은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는 원샷, 원킬의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수리는 하루에 한 번 날아서 큰잎 베스 같은 물고기를 정확히 사냥하는데 절대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유능한 경찰은 범죄자를 단번에 정확히 검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째는 한 번 잡아먹이는 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잡아먹이를 뺏으려는 힘꼬리 수리 떼들을 악착같이 물리치고 자기의 둥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가끔 체포된 범인을 형사가 놓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긴장을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참수리는 절대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패에 물들지 않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경찰의 특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참수리를 저와 닮은 어떤 동물로 비유를 해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물로 한번 솔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개. 자, 솔개는 어떤 동물이냐? 정리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일 때, 여러분이 즉 한자어로는 환골탈태의 인간형일 때 솔개를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듭니다. 환골탈태는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솔개는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솔개는 40살에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일단 올라가서 뿌리를 바위에 계속 부딪혀서 뿌리를 완전히 부숩니다.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고 그 새로운 뿌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발톱이 또 나고 그 새로운 발톱으로 자기 몸에 난 깃털을 모두 뽑으면 새로운 깃털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사냥을 시작할 수 있고 따라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40살에 죽거나 70살에 죽거나 참 대단한 어떤 동물로 보이죠? 솔개. 자, 솔개의 뿔입니다. 아주 날카롭죠? 그런데 바위에 부딪혀서 거의 많이 따라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가꾸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솔개 환골탈태 과정을 만화로 그려냅니다. 멀쩡한 뿌리를 부숴서 다 깨죠. 그리고 새로운 뿌리가 나면 발톱을, 여기 발톱들을 다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 발톱으로 깃털을 다 뽑는다. 그리고 새로운 솔개로 태어난 것이죠. 약 반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솔개를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하면 여러분 딱 들었을 때 희생정신의 대표다.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생각이 들죠? 우리 경찰에서는 희생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 분 있습니다. 최기식 경무관, 정호승 경감, 이기옥 경감입니다. 최기식 경무관은 여기 있죠? 동상이 있습니다. 경찰 학교에 가면 경찰 희생정신을 대표한 인물로, 존경한 인물로 최기식 경무관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1968년도 김신조 간첩단 일당들이 청와대를 기습공격하기 위해서 침투했을 때 종로 경찰서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같은 동료 경찰관들과 같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신 분입니다. 어떤 희생정신의 상징, 호국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정호성 경감은 연결식 사진이 있죠. 이분은 인천 송도 지구대 근무하실 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하신 분, 돌아가신 분입니다. 희생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이기옥 경감은 경주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이 철길, 열차가 다니는 철길에 넘어지면서 알고 쫓아가서 구하고 자기는 열차에 맞춰서 돌아가신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개월 헤엄쳐 와서 알을 낳고 바로 죽는 자기 어떤 후손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희생정신이 나가 가장 경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다음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자는 다 알죠? 사자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면 꼼꼼한 유행의 사람이라면 사자를 예로 들어보도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자의 사냥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사냥법. 사자는 이렇게 사냥한다고 하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장시간 풀숲에서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가장 약한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먹잇감에 가장 가까이 엎드려서 은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너 마리가 공주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사자의 비례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새입니다. 철새는 수천 킬을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정하고 살아가죠. 자, 수천 킬을 무리를 지어서 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잘 정하고 살아갑니다. 즉, 적응력이 좋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철새를 예를 들어도 좋고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자, 거북이 같은 경우는 근면성실 대표적인 거죠. 개미도 근면성실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또 이 개미는 여기에다가 집단 생활하면서 팔로우십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즉, 개미는 한 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일개미들이 팔로우십을 발휘하면서 여왕개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사람과 가까운 집단생활 사회생활을 한다고 알려진 동물이 개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보다는 집단생활 팔로우십, 근면성실한 인물이라면 개미를 예로 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을 동물에 비교한다면 어떤 동물이 좋겠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